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경북청에서는 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는지. 지금 수사관님 네. 저희들도 여기 내부에 지금 네. 검토 중에 있고요. 네. 저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청에서 분명히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예, 저희들은 지휘부에 이제 검토 중이라서 예.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아닙니다.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 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진실을 이렇게 왜곡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무고한 해병 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직 경찰이 흐느끼면서 통화가 끝나네요. 어떤 상황이죠? 네, 방금 들으신 통화 녹취는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과 경찰 사이에 오갔던 통화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통화는 지난해 8월 2일에 이뤄진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30일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에 결재를 하고 그러니까 다음 날 돌연 변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뭐 유재훈 법무관리나 이런 국방부 관계자들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직접 연락을 걸어서 뭐 이첩 보류나 혐의자 제외 같은 내용들을 언급했었거든요. 그때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외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예정대로 지난해 8월 2일 오전 10시 반에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고 1시간가량 경찰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돌연 당일 오후 7시 20분경에 사건을 다시 가져갔고 그러니까 8시 15분에 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원들은 그러니까 수사 그 외압을 느낀 순간부터 8월 2일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그 순간까지 절박했는데요. 그러니까 8월 2일에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사자인 해병대 수사단 제1광수대장 최중령이 자기한테 남긴 휴대폰 메시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외압이 있을 것, 투명한 사건 처리를 부탁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이첩하러 가는 그 아침에 이제 자기 휴대폰에 메모한 그런 내용인 거고요. 이게 첫 번째 통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통화 내용은 8월 3일에 이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죠. 박정훈 대령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해병대 그 수사단 수사관이 다시 경북경찰청 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경북경찰청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렇게 침묵에 항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기사로만 보다가 또 목소리로 들으니까 그것이 주는 힘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울지 말라고 지금 댓글창에 올라오는데 우시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우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정황이나 이런 증거가 이제 많이 나와서 사실 뭐 더 해설할 것도 없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해병대 수사단은 이 최상병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는 철저히 이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사실관계들을 조사를 했고 원래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군에서 자꾸 조사를 하면 은폐하고 축소를 하니까 경찰이나 뭐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이제 넘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조사를 한 거를 지금 첫 번째 녹취의 경우에는 넘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첩을 했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첩을 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와가지고 다시 이거 이첩한 게 아니고 다시 주세요 그래갖고 갖고 간 거지 않습니까? 원래 갖고 가는 것이 가능한 거냐 권한이 있는 거냐 이첩이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그것도 논란인 상황 그게 규정이 있는 거냐 되는 거냐 그것도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사실 이걸 왜 가져가요?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찰이. 근데 가져가도록 윗선에서 가져가는 걸로 했으니까는 준 거죠. 줘야 되니까 이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참고 자료를 그냥 건네 받은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지금 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항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찰 실무자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윗선에서 그냥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가져갔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은 없는데 항의를 하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곤란해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이 오히려 집단 항명을 했다. 그렇게 갖고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병대 수사관이 또 항의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잘 해보려고 이제 제대로 수사하려고 한 것인데 경찰이 결국은 어쨌든 수사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만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경찰이 근데 확답을 할 수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윗선에서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서는 개입을 하고 있는데 확답을 못 하니까 이제 뭐 우는 거죠. 이제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해병대 특정인에게 대통령이 아마도 마음에 들어한 특정인의 책임을 질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특정인에게 특정한 어떤 제목을 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쭉 움직였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의심이 상당히 가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충분히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게 이런 이제 녹취에서도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8월 2일 오후 7시경에 이미 국방부 검찰단에 해병대 수사관이 넘긴 자료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했던 통화인데요. 그래서 수사단 수사관이 도대체 왜 준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유를 말을 못해요. 팀장이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져가게 되면서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넘겼던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는 8명이었거든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를 해서 다시 넘긴 거에는 이제 임성근 1사단장을 포함해서 여러 지휘부가 빠졌고, 그러니까 실무인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은기 기자가 계속해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에 올해의 인물로 박정훈 대령을 꼽은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은 저희가 뉴스 리액션에서 지속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일을 그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겁하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저는 정말 좀 흐느끼는 목소리가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